분재형 스타일로 가끔 낮은 번에 식재를 하면 또 재미가 있거든요. 두께는 저는 솔직히 두꺼운 게 좋다고 생각해요. 식물한테. 저는 잘 마른다고 좋은 화분이라고 안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얇은 거랑 두꺼운 거랑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두꺼운 게 천천히 좀 더 커서 물 빠짐이 잘 되고 시원하다고 느끼면은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름은 그렇다고 쳐요. 겨울은 어떻게 하실 건데? 겨울은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죠.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면 찬 냉기는 이거 지금 화분이 1cm 짜리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4년인가 5년째 분갈이 안 하고 블레이프 키우고 있잖아요. 요것도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2cm가 안 됩니다. 1.5에요. 1.5. 내가 흙이 안 좋아서 잘 안 말라요. 그게 아니라 물을 주지 않을 타이밍에 물을 흠뻑 주셔서 안 마른 것이고, 식물 안에, 화분 안에 있는 흙은 뿌리가 빨아먹어서 날리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람이라든가 구멍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저는 밸런스를 봅니다. 식물에서 화분에서 어떤 게 기준이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분재 야생하든 뭐 다육이 화분이든 뭐 전의 사이즈라든가 균형감 잡히 구멍 보고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식물의 잎을 보고 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9월 22일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여기서 이제 골라서 구매를 하신 건데 깜짝 놀랐어. 뿌리가 그러니까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옷까지 다 찼어요. 벌써. 뿌리가 발달이 잘 됐다 하시면 깍지라든가 하시고, 뿌리는 많이 안 건드려도, 여러분 보세요. 요 사진하고 요 그림하고 어떤 게 좀 있어 보여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낮은 사각인데 그전 거는 더 낮았어요. 이게 좀 깊어졌어. 저는 마음에 안 들어. 더 낮아야 되는데 좀 깊어졌습니다. 혹은 이제 모터가 몇 개 있어요. 재미로 붙여놓은 거죠. 피카소만 예술이냐, 다육이도 예술이다. 침대만 과학이냐, 다육이도 과학이다. 그 다음에 다육식물 생리부터 세팅까지 뽀니네지 모터인데, 제가 추구하는 거죠. 추구하는 건데, 좀 이렇게 심을 때 우리는 이제 항상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나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꽃꽂이를 할 수밖에 없죠. 꽃꽂이. 자리도 협사하고 여러 가지를 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항상 이렇게 약간의 긴 형태 화분에 하나하나 꼽아 가지고 연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저는 뭐 키핑장이면 키핑장, 집이라면 집에서 어느 정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몇 가지는 연출을 하는 재미를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동그란 화분에 컵 형태의 화분에 심는다고 연출에 뭐 재미가 이쁘지 않다 그건 아니고, 분재형 스타일로 가끔 낮은 번에 식재를 하면 또 재미가 있거든요. 재미가 있어서 저는 그런 거를 가끔 추천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높이는 뭐 되게 지금 이게 좀 높게 나왔어. 그전 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이즈가 높이가 8이고요. 8이에요, 8. 일반적으로 화분은 보통 10cm 이상은 되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이고 8이고, 실제 깊이도 흙이 들어가는 게 5cm 정도 돼요. 5. 부피 같은 거 길이는 한 실제 내경을 따지고 보면은 안에도 한 10cm, 한 11cm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불안불안해 보이죠. 근데 뽀니네집 아시는 분들 보시면은 제 스타일 아시니까. 화분 두께가 얇은 게 좋은가요? 아니면 두터운 게 좋은가요? 어떤 게 좋아 보입니까? 이게 말 나온 김에 할까? 구멍이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뭐 없는 거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꺼운 게 좋아요? 얇은 게 좋아요? 이거는 좀 두껍다. 이거는 속에 파내서 그래. 파낸 거고 두터워. 비싼 게 좋아 보여요. 빈거. 뽀끼님이 맞추셨네. 이거를 적당한 거, 그쵸? 적당한데 제가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렇게 질문이라든가 가끔 영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있는데, 두께는 저는 솔직히 두꺼운 게 좋다고 생각해요. 식물한테. 이 두께. 여기 보시면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얇아서 나쁘다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 물레분이죠.
물레분의 두께는 지금 보시면 구멍도 저도 큰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너무 커도 적당히 해야 돼요. 여기 지금 0.5mm예요. 화분의 두께. 제가 이유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얘는 지금 두께가 1.2, 거의 한 2배 두꺼워요. 그러면은 예쁜 게 좋아요. 일단은 단점, 두꺼운 거 단점, 무겁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두꺼운 화분으로 유명한 게 부여분이죠. 부여분 사장님이 그 부여분 흙의 조합이 독특하거든요. 두꺼워도 그 투습이 잘 돼요. 잘 말라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잘 마른다고 좋은 화분이라고 안 해요. 안 마른다고 좋은 화분이라고도 말씀을 안 드려요. 거기에 대해서 좋냐 나쁘냐라고 저는 표현을 절대 안 해요. 너무 잘 말라도 식물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너무 안 마른다기 표현은 좀 그런데, 아무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숨을 잘 쉬는 화분이 나쁘고 좋다고의 그런 기준으로는 식물 관리를 안 해요.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아무튼 두께가 두꺼운 거는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열이 우리가 뜨거운 날이라든가 특히 좀 있어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냉기를 문을 뭐 어떻게 열었거나 뭐 닫거나 이런 상황에서 두텁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조금 낮다고 해야 되나 느리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도 직접 빛을 닿았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얇은 거랑 두꺼운 거랑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두꺼운 게 천천히 좀 더 그 열이, 뜨거운 열이라든가 냉기라든가 그런 게 전달이, 그러니까 식물의 이 뿌리의 이 공간은 되게 그 확확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피부잖아요. 피부 아니잖아요. 저는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꺼운 게 낫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좋은 화분이다 나쁜 화분이다 라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말씀을 안 드려. 그 기준은 의미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이게 되게 얇아갖고 백지장처럼 얇아 그런 화분도 없잖아요. 일반적인 화분이면 다 된다. 구멍도 마찬가지. 구멍도 일반적으로 다육이 화분 구멍은 다 큽니다. 근데 분재 야생화 화분의 기준을 보면은 구멍 자체가 상당히 크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비율이 항상 적당해요. 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멍이 가운데가 그냥 봤을 때도 안정적인데 솔직히 이거 구멍 옆으로 갔다고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제 통풍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항상 통풍. 통풍이 너무 잘 돼도 식물은 맛이 갑니다. 선풍기를 직접 쐬어주거나 컨디션이 나쁜 상태에서, 물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낸다고 생각을 하면 이 식물의 뿌리조차도 빨리 건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해야 되는데, 구멍이 너무 크면은 물론 여름에 뭐 이렇게 뭐 요것 때문에 시원해질지 작아서 덜 시원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온도 차이가 저는 없다고는 보는데, 없을 거예요. 그런데 커서 물 빠짐이 잘 되고 시원하다고 느끼면은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름은 그렇다고 쳐요. 겨울은 어떻게 하실 건데? 겨울은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죠.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면 찬 냉기는 어떻게 하실 건데? 그쵸? 그래서 말씀드리는 기준은 구멍이 크다고 좋은 화분이고 나쁜 화분, 그냥 본인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 구멍이 작다고 나쁘거나, 뭐 구멍이 또 유별나게, 그 가끔 수입 화분 보면 솔직히 그건 있어요. 하얀색 화분 보면 그냥 뭐 새끼 손톱만큼 끊어 이렇게 뚫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수제분이라든가 국산 화분으로 나오는 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그냥 구멍이면 다 무난하고, 그 다음에 굽도 마찬가지예요. 굽이 높으면은 공기순환은 잘 되는 건 사실인데, 또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찬바람은 어떻게 하실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구멍 적당한 사이즈에 있고, 옆에 홀, 이거는 철사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통풍이 잘 되라. 이거 지금 화분이 1cm 짜리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4년인가 5년째 분갈이 안 하고 블레이프 키우고 있잖아요. 요것도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2cm가 안 됩니다. 1.5에요. 1.5에다가 안에는 또 좁아. 흙이 거의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물 빠진 구멍이야. 철사 구멍인데, 구멍도 그것도 크게, 물론 구멍이 없는 거는 저는 심기는 하는데 추천은 드리진 않죠. 왜냐면 숨어 쉰다는 그런 개념보다 뿌리에 있는 노폐물도 좀 빠져나가야 되고, 다 그게 어느 정도는 조금 이유가 있는 건데, 없어도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우선이고, 구멍의 사이즈는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봤을 때 과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그러면 통풍이 잘 되면 구멍 이따만하게 뚫어 놓죠. 왜 그거를 왜 이렇게 해놨어? 더 뚫어 놓지. 거기에 대해서 식물이 죽고 살고의 문제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통풍은 중요하지만, 이제 조만간 또 이제 그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흙이 안 좋아서 잘 안 말라요. 그게 아니라 물을 주지 않을 타이밍에 물을 흠뻑 주셔서 안 마른 것이고, 화분의 구멍이 바람이 크니까 바람이 이동하면서 좋아진 것도 사실이겠지만, 식물 안에, 화분 안에 있는 흙은 뿌리가 빨아먹어서 날리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람이라든가 구멍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되게 좋을 것도 없다. 오히려 식물의 컨디션이 약하거나 또는 물 주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과도한 구멍,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건더기만, 흙에만 잔뜩 넣잖아요. 건더기만 잔뜩 넣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구멍 크기 갖고 좋은 화분, 나쁜 화분, 그 다음에 굽이 높다고 좋은 화분, 나쁜 화분, 그런 거보다 저는 밸런스를 봅니다. 식물에서, 화분에서 어떤 게 기준이냐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분재 야생하든 다육이 화분이든 전의 사이즈라든가 균형감이 있죠. 발 굽이라든가 높이, 그 밸런스를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요. 굽이 하나밖에 없다? 저는 상관을 안 합니다. 어차피 구멍 보고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식물의 잎을 보고 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심었을 때 균형 좀 조화로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끔 변칙적인 화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탑으로 치는 게 담쟁이 화분이거든요. 그거는 되게 좀 어렵고 쉽다고, 좀 어려운 화분이에요. 사실 식재하기가 어려운 화분인데, 다육이에서는 어렵기도 해요. 색깔 자체가 요즘에는 좀 녹색이 좀 덜 나오나? 근데 변칙적으로 생긴 화분은 조금 재배자, 키우는 사람 숙련도가 있어야지 연출이 좀 자연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담쟁이 화분을 거의 우리나라에서 탑으로 치고 있어요. 작은 건 다육이 색이 잘 될 것 같아요. 그 색깔 저기도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 색이 잘 나게 하고요. 다육이도 풍성하게 크게 하고 싶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따가 시간이 되면 보여드릴게요.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어떻게 하다가 화분 얘기가 나왔는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많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지금 1번에 건더기만 넣습니다. 배합토 2번 정도의 수준인데, 2번으로 저희가 심으면 답이 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왜 지금 제가 해드리냐면, 이 언니야가 메두사차라 저번에 이게 언제 수입되는 거냐? 중간에 두 번째 내가 한다. 9월 22일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여기서 이제 골라서 구매를 하신 건데, 어제 한번 딱 깠다가 깜짝 놀랐어. 뿌리가 그러니까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옷까지 다 찼어요 벌써. 이게 지금 저희가 2번하고 비슷한 1번에 건더기만 넣은 거예요. 1번에 펄라이트랑 1번 배합토에 펄라이트랑 슈가토만 들어간 거거든요. 뿌리가 벌써 가득 찼어. 그래가지고 야 이것도 재밌네 그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심으려고 한번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흙에도 여러분들이 잘 키워보시려고 하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잎하고 뿌리는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지상부랑 지하부는 같이 노는,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뿌리의 발달은 잎만 봐도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건조를 딱 시켜버리면 잎이 탄력이, 수분감이 없을 때고, 지금 이제 분갈이를 하고 뭐 하려고 하다가 물을 좀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뿌리 발달, 잎의 세력이 좋으면 뿌리 발달도 좋은 건데, 제가 이 단기간에 이렇게 될지는 몰랐어요. 그렇다고 뿌리가 가득 차서 쩔을 정도는 한 달 만에는 불가능한 거고, 전체적으로 뿌리의 밸런스가 골고루 다 있다.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다음에 낮은 화분에 우리 언니 아들도, 벽돌 언니 아들도 이제 좁으니까 좀 재밌게 심어 보시라 해서 요거 화분을 권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요거 도엔도 15,000원짜리 화분입니다. 쓸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뿌리를 제가 조신조신하게 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입돼서 그 줄기 목대에서 새로 뿌리가 내린 거잖아요. 그냥 뿌리털 발달이 왕성하고 죽은 뿌리가, 노화된 뿌리라든가 죽은 뿌리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육안으로 봤을 때 샅샅이 보시면 뭐 일부는 말랐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새로 내린 뿌리는 좀 최소한 덜 털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여러분들도 새로 뿌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포트를 사와서 뭐 다육매장 가서 사와서 또는 택배를 받았을 때 새로 난 뿌리가 발달이 잘 됐다 하시면 깍지라든가 응애라든가 기타 내가 체크가 가능하다는 수준에서만 체크하시고 뿌리는 많이 안 건드려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분에는 들어가야 되니까 딱 요만큼만 자를 거예요. 근데 지금 저도 되게 웃겨. 어차피 자를까 왜 요러고 털고 있냐? 설명하다가 보게 됐습니다. 해서 얘를 요렇게 앉힐 거예요. 자, 요렇게. 자, 요 모양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게. 언니야 거. 요렇게 되는데, 이제 언니야 얘기는 뒤뚱뒤뚱 불안하니까 요거를 요렇게 묻어달라고 하셨어요. 잠깐만, 빛을. 내가 불을 좀 썼는데, 안 보이신다고 해서. 여기를 이렇게 묻어달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다육식물 생리부터 세팅까지라고 말씀을 했었잖아요. 식물에서 물론 이거는 개인 차지 무슨 공식이 아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분자라든가 뭐 야생화라든가 뭐 다육이도 뭐 같은 식물이잖아요. 우리가 연출을 했을 때 좀 멋있게 보이고 이뻐 보이고 이렇게 하려면 이 줄기 밑에서 뻗는 부분까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화분에 이렇게 심는 것보다 밑에까지는 이렇게 노출이 돼야지. 자, 여러분 보세요. 요 사진하고 요 그림하고 어떤 게 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는 게 뭐예요? 어떤 게 있어 보여? 요게 있어 보여? 1번이 있어 보여? 2번이 있어 보여? 1번, 2번. 어떤 게 있어 보입니까? 그죠? 2번. 새벽대라님, 나중에 거. 그래서 왜 깊게 심으라고 말씀을 물어봤더니 움직이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깊게 묻으라고요. 뭐 개인의 선택인데 저는 여기가 꼬챙이 꽂잖아요. 꼬챙이 꽂고 자주 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목대, 줄기, 여기가 형성이 되는, 이게 철화에서 풀린 형태잖아요. 철화에서 풀린 형태라 요 밑에, 요걸 지제부라고 그래요. 지제부, 흙하고 맞닿는 부분. 요 부분이 살짝 위에 철화가 시작이 되거나 줄기가 위에 노출이 되는 부분까지는, 형성이 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화분 위에 이렇게 놓는 게 관상적으로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가끔은 제가 사각 화분을 자주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싫어해. 저는 사각을 이렇게 세팅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모서리로 정면을 잡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좀 더 입체감이 있어 보이게. 그런데 언니 아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스타일로 할 거예요. 네, 방구석 다육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제 기준인 것이고 제 기준일 뿐이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고, 당연히 깊게 안 묻으니까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저라면 이제 요 모서리로 정면을 잡겠지만 언니야 거니까 일반적인 요 면으로 해서 지금 밸런스가 조금 높이가, 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새벽드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됐어요. 옛날부터, 그 초창기부터 좀 재밌게 심자. 근데 제가 그 정석으로 배운 건 아닌데, 분재랑 야생화를 이렇게 화분 때문에, 청강분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김해 청강도요, 그 청강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거 쫓아다니고, 이렇게 야생화 분재하시는 분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기동력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약간 연출하는 거나, 습관적으로 또 이렇게 돌려버렸잖아.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자, 정면을 요렇게 잡고 일반적으로 세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1번의 건더기. 아까 저기 여유주 언니가 뭐 저기 했었죠? 아까 유튜브에서 영상에서 걱정하시는 거 노숙인가? 그거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영상 작년 거랑 재작년 거부터, 물론 카페에서는 뭐 10여 년 전부터 있었고, 저는 영하 5도에서 들여놓습니다. 영하 5도. 무조건 영하 5도. 관엽도 뭐 분재처럼 키울 수 있죠. 제가 이거를 약간 옛날부터 조금 틀을 깬 게, 그 리톱스 09년, 011, 10년 그 다육이 이제 수입하던 초창기에는 화분은 깊어야 된다. 뭐 낮으면은 뭐 식물이 죽는다. 그다음에 마사로만 심어야 된다. 약간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뭐 너무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불안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데, 소나무, 그 큰 소나무도 작은 화분에 심고, 분재라든가 다육이보다 훨씬 더 물을 많이 주고 뿌리 세력이 좋은 것도 작은 화분에 심는데, 다육이는 물을 어쩌다라고 하는 건 그거보다 수분의 저장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인데, 왜 다들 이렇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까 해서 그걸 좀 깨보자고 해서, 댄섬도 마찬가지고 미니 화분, 작은 화분에 리톱스 코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그거를 말로만이 아니라 결과물로 지금 10년 넘게 보여드리는 거죠. 겨울철에 잠깐만요. 요거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한번 써가면서, 이거 원리를 이해하시면 겁내 쉽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세게 쑤시진 않죠. 대신에 딱 투고, 집에서는 분명히 이게 싫어합니다. 흙이 이렇게 봉긋이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근데 저는 그 쑤셔서 심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집 걸로 이렇게 저희 스타일로 심어버릇 하시면은 나중에 흙이 꺼지고, 흙이 푹 꺼진 거보다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밸런스라든가 그거를 연출을 할 때까지도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흙이 비어 보이는 것보다 살짝 봉긋 또는 수평에 맞춰서 심지 않은 게 저는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전시회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는 어찌됐든 내가 키우는 환경에서 내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야 본인들 편한 대로 하시는 건데, 문제는 안 쑤셨기 때문에 덜렁덜렁, 지금 덜렁덜렁 거릴 수밖에 없죠. 뿌리가 완전히 자리 잡아도 줄기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흔들려요. 이거는 바람 불어도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꼬챙이 또는 짱돌로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기대서, 약간 무게감 있는 걸로 기대서, 지금 제가 나중에 조금 집중할 거고, 지금 팁만 알려드리는데, 낮은 분에 이렇게 활용하실 때 그냥 돌멩이나 뭐나, 뭐 제가 옛날에 벽돌에도 막 끼는 것도 봤잖아요. 하는데 지금 영상 찍으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잡혀야 돼. 좀 더 제가 영상 끝나고 나중에는 한번 다시 해서 얘를 요 모양이 아니고 지금 요 모양이에요. 이렇게 다시 세워 놓을 거예요. 아무튼 작은 분에서도 이렇다, 낮은 분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면 된다.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립니다. 여유주 언니께서 걱정하시는 거 참고로 옛날 영상, 작년 이맘때 영상을 보시면 영하 5도, 대전 영하 6도, 7도, 뭐 덥지 않고요.